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오늘 6월 26일 일요일입니다. 내주부터는 또 장마 기간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것인데요. 특히 이 비 피해가 없도록 우리 주변을 각별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이 중국 동포와 관련된 이 사건 사고라고 할까요? 어쨌든 최근 이 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. 그리고 그 내용이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그 점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해 8월경이었습니다. 제가 뉴스를 그때 봤을 때는 경향신문이었는데요. 2021년 8월 4일자 경향신문. 이 제목이 이겁니다. 6년간 미는 이 간병인이었는데 치매가 심해지자 계좌에서 12억 원을 갈취를 했다. 뭐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. 이 기사 내용이 바로 최근에 이 법원 이 항소심 판결이 나서 또 이렇게 관심을 좀 끌게 되는데요. 이 수원고등법원 형사부가요, 지난 6월 21일 이 특정 범죄,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,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치매 환자를 돌보다가 이 12억 원을 갈취를 했다는 것이고, 결국 이 법원 항소심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. 이 사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로 이 중국 동포 이 간병인과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는 그 중국 동포 간병인 A씨라고 이렇게 부르겠는데요. 보니까 뉴스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니까요,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이 돌봐오던 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. 이 병세가 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환자의 심부름으로 이 은행 업무를 봐주기까지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아마 그때 이 은행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요. 그리고 그 환자가 이 치매 병세가 심해지고, 그러자 2014년도부터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2021년 7월경 아마 환자가 그 당시에 이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때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돈을 빼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돈이 그 경향신문에서는 한 12억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돈이 13억 한 7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중국 동포 간병인 이 A씨는 이 60대 여성이라고 하고요. 또 공범자가 있습니다. 이 40대 남성 이 B씨인데 역시 중국 동포였는데 바로 그 A씨의 아들이었습니다. 어머니와 아들이 이 공모를 해서 이 치매 환자의 돈을 이 7년 동안 은행 통장에서 몰래 빼냈었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빼낸 돈, 뭐 13억 7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, 뭐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또 일부는 중국으로 이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. 결국 이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는 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 구속을 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8월달이죠. 검찰에 송치하고 결국은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근데 1심에서는 4년 징역형을 받았는데요. 항고심에서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이 간병인으로 일을 하게 된 이 중국 동포 A씨, 이 경찰 이 수사 과정에서는 돈을 빼낸 이 범죄 사실을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후에는 이 환자가 생전에 자신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돈이다, 그리고 증여를 해준 돈이다,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.
그런데 지난해 12월 23일 이 수원지법에서 첫 1심 원심이 있었는데, 그때 이 중국동포 간병인 A씨 어머니죠, 이 징역 4년을 받게 됐고요. 그 공범자로 있는 그 아들 이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을 했다고 합니다. 아마 유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이 법원 측에서는 뭐 유족의 말을 더 믿게 될 것이고요. 그리고 또 13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이런 돈을 또 횡령을 하고도 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,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법원은 원심보다 더 중하게 이 5년 징역형을 이렇게 선고를 내렸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뭐 중국동포 간병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이런 사례, 이 한국 사회에서 가끔씩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뭐 TV 드라마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또 드라마를 또 이렇게 상영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본 경우도 생각이 납니다. 그러니까 어떤 간병인은요, 뭐 중국동포 간병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간병인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례에도 이 노인을 돌보다가 서로 이 정이 통해서 이 부부로 살았던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. 근데 결국 이제 노인이 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 노인의 그러니까 뭐 친자식이라고 할까요? 뭐 유족이죠. 유족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재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법적 싸움을 벌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그 결과 결국은 노인을 돌보고 이 결혼까지 했던 그분이 결국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그런 사례, 제가 뭐 최근에 이렇게 좀 보기도 했었는데,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치매 증상이 있었거나 또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. 그리고 또 그 노인이 또 재산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알고 그 재산을 노리고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 접근을 해서 뭐 이렇게 됐다, 뭐 이렇게 이제 유족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이죠. 그럴 경우에 이 법원은 이 유족의 주장을 더 이렇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법원 판결을 보면은 결국은 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글쎄요, 이번에 그 중국동포 간병인의 이 상황,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, 언론 보도 내용만 봐서는 뭐 치매 노인이 확실하고, 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한 7년 동안 이 13억 이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뽑아 썼다.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간병인으로 일하시는 동포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 이 간혹 이런 일로 인해서 괜한 또 오해를 받거나 또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, 정말 또 성실하게 환자를 돌보시는 이 동포분들이 더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번 사례에서 주듯이 또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렇게 이 간병인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환자의 모든 것을 또 이게 알게 되죠. 그리고 위에 이 사례처럼 이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또 이렇게 말동무도 되어주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돌봐주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. 뭐 친자식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올까 말까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처럼 또 심지어 은행 업무도 이렇게 대신 봐주도록 하는 경우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이 재산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또 보게 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유혹을 쉽게 풀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
결국 이런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린다고 할까요?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참고로 이렇게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특정 경제범죄,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,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횡령을 통해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미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되고요. 그리고 또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그 인물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역시 또 통상 이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니까요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, 이렇게 노인을 돌보시는 분들, 특별히 또 그 노인이 또 이렇게 돈도 있고 뭐 좀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유혹에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특히 이 간병인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